안녕하세요. DS원 UMG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3D 프린트 종류는 크게 나누면 FDM 방식, SLA 방식, DLP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FDM 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필라멘트를 녹여서 적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SLA 방식은 액체나 분말을 레이저로 경화를 시키는 걸 SLA라고 합니다. 그리고 DLP 방식은 똑같은 SLA도 쓰는 그 액체 레진을 쓰기도 하는데 차이점은 레이저가 아니라 LCD를 이용해서 LCD의 배면에 주로 UV를 쓰는데 UV광을 통해서 레진을 경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거의 다 써요. FDM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필라멘트라는 소재를 녹여서 적층을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환경이 깨끗해요. 그냥 고체의 필라멘트를 녹여서 적층을 하고 다시 경화가 되면 사용하는 거라서 뭔가 오염이 되는 게 별로 없죠. 단점은 필라멘트를 노즐을 통해서 녹여서 이렇게 적층을 해서 쌓다 보니까 오차가 상당히 크죠, 사실. 한 100분의 2mm, 3mm, 6mm 정도는 오차가 생깁니다. 제가 가장 유명한 회사의 가장 고가의 장비도 사용을 해봤는데 오차가 생깁니다. 한 100분의 4는 기본적으로 나요. 그 정도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설계를 할 때 3D 프린트를 오차를 감안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형 오차를 기준으로 뭔가 설계를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모급을 만들었을 때 테스트하고 체킹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버튼부라든가 어떤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FDM 방식에서는 조립이 안 되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FDM 방식으로 뭔가를 설계를 하거나 양산을 하거나 아니면 검증을 하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SLA 방식은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말이나 액체를 소결하는 방식이라서 해상도가 FDM 방식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오차도 거의 적습니다. 저희 회사도 SLA 방식이 지금 3대인가 4대인가 장비가 있어요. 얘네들이 오차가 적습니다. 근데 단지 레이저는 포인트잖아요. 점이잖아요. 점으로 선을 표현하고 면을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3D 프린팅을 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대신 레이저라는 어떤 강한 빛을 사용하다 보니까 소재들이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저희도 실리콘도 경화시킬 수 있고 어려용 레진들도 경화시킬 수 있고 나일론도 경화시킬 수 있고 다양한 소재들을 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레진들의 특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다 쓰러지고 바스라지는 성질이었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 장비 샘플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쓰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일단 레이어가 너무 두꺼워서 적층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계단 현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후가공이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후가공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SLA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SLA 방식은 액체나 제가 분말도 경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분말에는 그게 나일론 같은 소재 그리고 금속도 들어갑니다. 요즘은 스테인리스까지도 경화를 시켜요. 그래서 레이저로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도 경화를 시키기 때문에 금속 프린트에는 SLA 방식을 거의 다 씁니다. 한 10년 전에 독일 장비를 봤을 때 그걸 경화시키고 난 다음에 표면을 CNC 가공을 한 머신에서 한 번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륨 전체를 깎아내는 건 힘드니까 옛날에 CNC는 다 깎아낸 거잖아요. 덩어리를 깎아내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금속을 경화를 시킨 다음에 형태를 대충 러프하게 만들어 놓고 CNC로 깎아서 치수를 맞추는 거죠.
한 10년 전 기술이에요. 지금은 검속 3D 프린터 자체가 해상도가 좋고 속도도 빠르고 해서 그대로 씁니다. 검속을 프린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주물 방식을 이용하는 프린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지금은 얘기가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아무튼 SLA 방식은 그런 방식이다. 이 단점은 후처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SLA 방식은 SLA 방식 후처리를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검속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나일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후처리를 하는 방식의 문제일 뿐이지 후처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그 FDM 방식보다는 주위 환경을 훼손을 많이 시켜요.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게 액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분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분말이 아주 작은 분말이 막 날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LP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 가정에서도 쓰기도 하는데 DLP 방식은 뭐냐? 액체 레진을 사용하는데 그 밑에 하단부에 탱크라고 그러는데 레진 탱크 하단부에 LC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LCD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빛을 쐬서 UV라서 주로 UV를 쓰는데 UV 조명을 쏴서 경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레이어를 계속 적정할 수가 있거든요. LCD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면이잖아요. 여기서 장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러니까 레이어 개수만큼 속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 어떤 디테일이 얼마큼 디테일하느냐. SLA 방식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점으로 표현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한 레이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점 하나 찍는 것보다는 점 1000개를 찍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DLP 방식은 시간이 아주 빠르게 계속 조형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도 후공정이 필요해요. 요즘은 물론 레진도 물에 세척하는 레진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퀄리티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수알코올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주변 환경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DLP도 있고 SLA도 있고 FDM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만약에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아마추어 무선에서 필요한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 말씀드렸듯이 주변 환경을 너무나 오염시키거든요. 가정에서 쓰기가 힘들어요. 아마 베란다에서 작업을 하든 자신의 작업실이 있든 어떻든 오염이 됩니다. 저 여기도 지금 3D 프린터를 안 갖다 놨잖아요. 저희 3D 프린터가 있는 방은 따로 있어요. 작업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그 주변 환경을 오염을 시킵니다. 3D 프린터를 하다가 컴퓨터를 만지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장갑도 껴야 되고 마스크도 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DM 방식이 좋긴 한데 FDM 방식은 제가 단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공차가 크다.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가 사실 떨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사실 필라멘트의 특성은 그 소재의 특성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PLA라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필라멘트를 사용했는데 얘가 수축이 거의 없기 때문에 FDM에 적합했거든요. 제가 한 17년 정도 전에 네덜란드에서 장비를 직수를 했었어요. 그때 통관에서 3D 프린터가 뭐냐 물어볼 정도로 3D 프린터에 국내에서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주변 기기고 프린트의 일종이다 이렇게 했더니 관세를 제로로 하고 통관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은 3D 프린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FDM 방식이 사실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프린터예요. 근데 우리가 잘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3D 프린터로 뭔가를 만든다, FDM 방식으로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저거는 해상도가 별로 안 좋은데 구멍이 뻥뻥 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만든 3D 프린터 결과물을 받아보시고 확인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FDM 방식을 사용할 때는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프린트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디자인을 하든 설계를 하든 프린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우리가 3D 프린터를 도입하는 이유는 기존의 제조 방식으로 어려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도입한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직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뭐든지 만들어내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기술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3D 프린터는 그 기존의 양산하는 방식을 뛰어넘기 위해서 만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기술이 아직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치형의 뭔가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3D 프린터에 쓰는 서포터가 없으면 그 아치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치형의 각도를 잘 설계를 하면 서포터가 없어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생기죠. 서포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닿았던 부분에 표면이 안 좋겠죠. 근데 설계를 잘하고 디자인을 잘하면 서포터가 없어도 되니까 매끈한 형상이 나오는 거죠. 결과물을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3D 프린트를 활용을 할 때 어떻게 디자인할 거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트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최근에 나온 밤부랩에서 나온 A1이나 그리고 좀 형편이 되시는 주머니 사정이 조금 좋으신 분은 X1 카본을 구입을 하세요.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재밌게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니까 더 빨리 더 좋은 건 나오겠지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첨단 제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켓을 만들고 달나라 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1이나 밤부랩 카본 X1이라는 장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제가 아마 한 20년 전부터 3D 프린트에 관심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정말 상용 장비도 많이 써보고 저희 회사도 열 몇 대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뱀부랩이라고 하죠. 밤부. 그리고 조금 그냥 그 경제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A1 장비를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AMS가 뭐냐면 필라멘트를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 3D 프린트에 결합해서 필라멘트를 4개 혹은 최대는 15개, 16개까지 연결해서 여러 가지 컬러나 재질이나 이런 사항들,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필라멘트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되시면 A1에 AMS 장비 하나 달려있는 콤보라고 하는데 그 정도 3D 프린터를 구입하시면 아주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아직도 없으시거나 3D 프린터 관심이 많으신 분은 항상 제가 올리는 그 유튜브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셔가지고 알림을 설정하셔가지고 빠르게 클릭하시면 항상 제가 나눔을 할 거예요. 제가 설계하고 만든 제품을 나눔을 할 테니까 받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 기술이라는 거는 제가 DS1 UMG가 알고 있는 지식 플러스 다른 사람의 지식이 더해지면 항상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오픈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기술이 아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노하우가 됩니까? 아니 제가 오픈해가지고 누구나 그대로 따라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24년 5년 동안 설계하고 디자인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 후배들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할 뿐이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야, 많이 배워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노하우는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 기술적인 건 전달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술의 배경이 되는 왜 이렇게 이런 기술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경험은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 경험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둘째,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나 알고 있는 지식의 스펙트럼이나 깊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고 해봤으면 또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50밖에 안 되는데, 그죠? 뭐 아직 한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 경험하는 것들이 미천하다 보니까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면 이게 좀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시너지가 돼서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마추어 무선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뭔가 고민해보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